상처받지 않는 영혼, 내면의 자유를 위한 놓아보내기 연습. 숲속의 소박한 명상가 마이클 싱어의 명상 수업.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상처받지 않는 영혼입니다. 최근에 읽기 시작했는데요. 저의 인생책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모든 것은 관리하면서 영혼만은 방치하는가? 마음의 곤경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5가지 탈출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프라 윈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삶의 기술, 여행 갈 때 반드시 챙겨가는 가장 사랑하는 책이다 라고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들어가는 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도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러면 낮이 가면 절로 밤이 오듯이 너는 누구에게도 거짓될 수가 없을 테니까. 햄릿의 1막에서 폴로니우스가 아들 라에르테스에게 하는 이 유명한 대사는 그 뜻이 너무나 분명하다. 우리가 타인과 정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라에르테스는 곧 깨달을 것이다. 자신에게 온전히 정직해지기보다 차라리 바람을 붙드는 편이 더 쉬우리라는 것을. 과연 우리는 도대체 어느 자아에게 진실해야 할까? 기분이 나쁠 때 나타나는 자아에게? 아니면 실수를 저지르고 겸연쩍어 할 때 거기에 있는 자아에게? 우리가 우울하거나 화나 있을 때 가슴속 어두운 구석에서 투덜거리고 있는 그에게? 아니면 삶이 너무나 가뿐하고 환상적으로 느껴지는 그 찰나적 순간에 나타나는 그에게? 이 의문으로부터 우리는 자아라는 개념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임을 깨닫는다. 라에르테스가 전통 심리학의 자문을 구할 수 있었더라면 거기서 약간의 답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심리학의 아버지인 프로이트는 마음을 이드와 에고, 슈퍼에고로 나누었다. 이드는 우리의 원초적이고 동물적인 본성이고, 슈퍼에고는 사회가 우리 안에 주입시켜 놓은 분별적인 반응 체계, 그리고 에고는 이 2가지 강력한 힘의 균형을 유지시키려고 애쓰는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대변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젊은 라에르테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이 갈등하는 힘들 중에 어느 것에게 진실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또다시 매사가 겉보기만큼 단순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용기를 내서 자아라는 말의 껍질을 들추고 그 속을 들여다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의문이 일어난다. 내 존재의 이 많은 측면들이 모두 동등하게 나의 자아인가? 아니면 그중 하나만이 나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중 어느 것이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왜 그런가? 이 책에서 우리는 자아를 탐사하는 여행을 떠날 것이다. 하지만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심리학자나 위대한 철학가에게 자문을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랜 종교의 지혜로운 답을 놓고 갑론을박하거나 여론을 조사한 통계 자료에 기대지도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한 한 엄청난 직접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정보원을 찾아갈 것이다. 이 큰 의문을 영원히 가라앉힐 만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에 평생의 날들과 하루의 매 순간을 바치고 있는 단 한 사람의 전문가를 찾아갈 것이다. 그 전문가는 바로 당신이다. 하지만 흥분하기 전에, 혹은 당신은 그런 일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 주제에 관한 당신의 견해를 들으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코스를 수료했는지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단지 당신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당신의 직관적 경험에만 관심이 있다. 우리는 당신의 지식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구한다. 당신은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려야 못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아야말로 언제 어디서든지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단지 이것은 약간의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 안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각 장들은 당신의 자아를 여러 각도에서 비춰보게 하는 하나의 거울일 뿐이다. 우리가 떠나려는 여행은 내면의 여행이지만 우리는 당신 삶의 모든 측면을 기웃거릴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아주 편안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직관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의욕이다. 명심하라. 우리가 자아의 근원을 탐사해 갈 때 실제로 찾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임을. 이 글을 읽어가는 동안 당신은 일부 심오한 주제에 관해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실 당신은 이미 자신을 발견하는 법을 알고 있다. 단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을 뿐이다. 초점을 되찾으면 당신은 자신을 찾을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킬 힘도 지니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여행을 마칠 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혼란도 없고 더 이상 무기력하지도 않으며 더 이상 남을 탓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곧 시작될 깨달음의 여행에 자신을 바친다면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대해 크나큰 존경을 갖게 될 것이다. 오로지 그때에만 당신은 무엇보다도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이 충고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음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들어가는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책 내용이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책이 정말 너무 좋거든요. 제가 책을 소개할 때마다 좋다는 말을 계속해서 이 책 너무 좋거든요가 유행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은 정말 좋습니다. 제목도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자책하지도 않고 조금 많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계속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뭐 다른 분들도 너무 좋아하셔서요. 이미 익히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제 나름 읽으면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